예. 여기 지난번에 왔던 같은 공원에 오늘도 나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전기 자전거 3,000km 배달 후기 영상에다가 어떤 분도 댓글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전기 자전거 타면서 관리가 어렵다거나 뭐 장구장이 있다거나 하진 않았는지, 기본적인 수리 정도는 가능해야지, 가능해야 된다는 말들이 있어가지고, 전기 자전거 꼭 필요한데 좀 사기가 망설여진다, 뭐 그런 댓글을 좀 써신 분이 계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도 좀 얘기를 해두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이참에 그 얘기를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뭐 전기 자전거라고 해서 이게 뭐 관리가 특별히 어렵거나 뭐 장고장이 많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거 하나밖에 안 타봐가지고 뭐 다른 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요 세인바이크 하이랜더 이거는 뭐 특별히 뭐 기계 장치 같은 게 망가지거나 그런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런데 다만 이게 전기 장치랑 상관이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일반 자전거랑 다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도 이게 일반 자전거 샵에서 이게 그냥 단지 전기 자전거라는 이유만으로 만지기 꺼려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산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브레이크 케이블이 이제 끊어져 버려가지고 좀 급하게 어디 샵에 들러가지고 이렇게 좀 수리를 맡겨야 되는 좀 그런 경우가 생겼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브레이크 잡는 레버랑 저쪽에 디스크 판을 잡는 부분을 이렇게 연결하는 케이블이 이제 갑자기 끊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전기 장치랑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뭔가 일반 자전거 샵에서 자기는 전기 자전거는 못한다고 그러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여기 사는 동네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러 군데 가봤는데, 그래서 그중 한 곳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이런 좀 자기 경험을 좀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어요. 자기가 어떤 전기 자전거에 타이어를 갈아줬는데 전기 자전거 제주사한테서 제주사 측에서 이렇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전기 장치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망가뜨렸다고. 그래서 좀 그랬던 경험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뭐 전기 자전거 못하겠다고 막 되게 시무룩해 하면서 어떤 샵의 사장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뭐 이 동네에서 막 소문이 막 나가지고 막 그런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좀 저희 동네가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그냥 이 전기장치랑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도 좀 여러 곳들에서 다들 이렇게 전기 자전거는 못하겠다고 다들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전기 자전거를 구매를 하기 전에 일반 자전거 샵에서도 전기 장치랑 상관이 없는 부분들은 이제 고쳐줄 수 있는 데가 있는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제 경험상. 그리고 여기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기 자전거도 이렇게 좀 정비를 하시는 데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저기 1001이라고 지도 앱에다가 대고 일산 1001 자전거 이렇게 딱 쳐서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아버님이랑 아드님이랑 이렇게 두 분이서 자전거 보시는데, 아버님은 자기는 전기 자전거는 모른다고 하셨고, 아드님이 잘 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거 뭐 캘리퍼 같은 거 갈고 이거 타이어,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이거 타이어 갈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갈았습니다. 저기 1001에다가 맡겨봤어요. 저도 혹시 모르니까는 막 이렇게 어설프게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다가 괜히 막 전기장치 망가뜨리고 막 그럴까봐, 그래도 마침 1001에서 하시는 거 같길래 거기다가 맡겨봤죠. 그래서 좀 잘 해주셨어요, 그 아드님께서. 예. 그러니까 이 동네 사시거나 이 일산에 사시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거기 1001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게 그렇지가 않고, 뭔가 자기 집 근처나 뭔가 좀 쉽게 갈 수 있는 주변 어딘가에 그런 가게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확실히 좀 자가 정비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계 장치가 망가졌을 경우에는 판매처 측에다가 AS를 맡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이 세인바이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냐 AS 맡기면은 그 뭐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가져가서 이렇게 정비해서 다시 보내주고 그러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렇게 맡겨본 적이 없는데. 예. 근데 이제 그 저희 세인바이크 측에서도 그 전기 장치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AS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전기 장치랑 상관이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일반 자전거랑 이렇게 똑같은 부분들 그런 것들은 만약에 자기 집 주변에 그런 정비를 그 해주겠다는 가게가 없다. 그러면은 좀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할 줄, 예,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1001에서 그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자가 정비를 하는 게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저도 뭐 많이 해본 건 아니고 그냥 그 브레이크 패드 가는 정도는 해보고 그랬는데 뭐 저 스스로는 아직 예, 근데 거기서 하시는 거 보니까 뭐 그냥 충분히 그렇죠. 이게 좀 누구나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좀 그 부분을 지금부터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이 앞바퀴 이쪽은 일반 자전거랑 완전히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뭐냐 저기 1001에다가 이제 맡길 때 이게 혹시나 진짜 이게 막 나사 풀리는 순간에 막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전기 장치 같은 게 막 갑자기 막 다 튀어나와서 막 이렇게 막 망가지고 막 그러는 게 아닐까라는 상상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예, 거기 정비하실 때 보니까 뭐 그런 거 전혀 없고, 예, 뭐 이쪽에는 전기 장치가 기본적으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완전히 그냥 일반 자전거 정비하는 감각으로, 예, 그냥 누구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적당히 여기 나사나 풀으시고, 예, 그래서 뭐 디스크 브레이크 이거 패드를 갈 때라든지 뭐 이거 디스크를 갈아야 되는 순간도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바퀴 튜브 뭐 이런 거 손보고 그럴 때 그냥 일반 자전거랑 똑같은 유령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패드 가는 방법은 뭐 그냥 별거 없고, 뭐 이거 그냥 인터넷상에 보면은 뭐 제가 올린 건 없지만 다른 분들이 그 영상 올리신 거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나서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예, 그 캘리퍼 요 타입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 요 부분만 풀어주면은 뭐 저 판때기에서 이렇게 캘리퍼가 분리가 되니까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서, 예, 요 꼬다를 이거 당겨가지고, 예, 벤치로 대충 이렇게 빼가지고, 예, 저거 패드 그냥 간단하게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앞바퀴는 대충 그렇고요. 그래서 이 뒷바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아직 캘리퍼도 안 갈았는데 제가 이거, 예, 근데 뭐 여기도 대충 뭐 그냥, 예, 여기도 그냥 이렇게 나사 요거랑 그리고 여기 요 부분이랑, 예, 여기 풀러가지고 뭐 그냥 대충 이게 빼면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상태에서 그냥 이거 패드 가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다만 이 뒷바퀴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이게 전기 자전거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될 사항은, 이게 보면은 이게 전기 장치랑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딱 한 군데. 여기 보면은 예, 요 부분 보이시죠? 이거 좀 치워버리고 싶다. 아이고,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 냅두고. 여기 보면 여기 요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 전선인데, 여기 보면은 이 세인바이크의 하이랜더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 장치의 컨트롤러가 여기 요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이 그 이쪽에 있는 이 전선들이랑 해서 이렇게 전기 장치 같은 거는, 예, 여기 들어있는 이 전선들에 딱 연결이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이, 예, 이 부분이 그 전기 장치거든요. 그래서 뭐 아마 기종마다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근데 뭐 그냥 보면은 다 알 것 같아요. 다 아마 비슷비슷하긴 할 테니까. 예.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인데, 그 1001에서 제가 이거 타이어 교체하는 거 맡겼을 때 보니까는 그 뭐냐 이거 타이어 교체할 때도 여기 이 전선 부분 이거를 안 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게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옆에다가 조그만 의자 하나 갖다 놓고, 그래서 그 조그만 의자 위에다가 이게 바퀴 탈거한 거 그냥 대충 올려놓고서 그렇게 그냥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제가 혼자 해보려고 했으면은 이거 어떻게 이거 전선 빼보려고 막 이렇게 막 별짓 다 하다가 좀 이렇게 어쩌면 망가뜨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좀 맡길 잘했다 싶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 굳이 빼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이거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하면은 일반 자전거랑 그냥 똑같아요. 예, 일반 자전거 같은 거 정비할 때 요령으로, 예,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얘기 꼭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뭐냐, 참고로 그 뭐냐,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얘기를 하자면은 그 디스크 브레이크 소음에 대한 얘기인데, 예, 그리고 뭐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디스크 브레이크 소음에 대해서 저 얘기를 해두고 싶은데, 그 디스크 브레이크 소음이라고 하는 걸 좀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샀을 때는 그랬었는데, 근데 그 디스크 브레이크 소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좀 타다 보니까는 이게 그냥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타다 보면은 뭐 또 금방 이렇게 막 소음이라고 뭐 이게 좀 전기를 하나도 그냥 뭐 울퉁불퉁한 데를 뭐 지나다니거나 뭐 과속 방지턱만 넘어도 그 금방 뭐 또 혼자 막 삐걱거리고 있고 그래요. 이게 디스크 브레이크가 뭐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뭐 이 디스크 브레이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소음을 그냥 달고 사는 거다 생각을 하고 예, 뭐 그냥 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소음이 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또 뜯어보면은 예, 막상 뜯어보면은 또 패드 자체는 그렇게 또 많이 다른 상태도 아니고 뭐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는 진짜 도무지 내가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건 못하겠다 싶을 정도가 아니면은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제동이 안 되는 정도만 아니면. 그리고 또 그 디스크 브레이크 소음이 솔직히 저는 좀 어느 정도 소리가 나는 편이 약간 마음이 편한 측면도 있는 게 이게 좀 전기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그 휘발유 같은 거로 움직이는 거에 비해서 이게 확실히 좀 소음이 없어요. 이렇게 이 차 자체가 뭐 이렇게 부르릉 하는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조용한 편이란 말이에요. 소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뭐 좀 특히 좁은 골목길 같은 데 다니고 그럴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내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이 자전거가 지나가고 있다는 걸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또 소리가 너무 없으면은 이렇게 알아차리기 힘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 소리가 어느 정도 조금은 나시는 게 안심이 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크게 거슬리는 정도가 아닌 단계에서는 뭐 그냥 소음은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냥 소리 약간 나는 채로 그냥 그렇게 타고 있습니다. 예. 뭐 그냥 그러면은 뭐 이번 얘기는 이 정도로 해두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 이 동네는 진짜 기분 좋다.